자, 2019학년도 고1 교육청입니다. 자, 1단락 항상 그랬듯이 주제 세팅 단락이고, 자, 지역 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기본적인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보자. 순서 같은 걸 보면 일단 열병합 발전소가 있을 거고, 전기 생산이 있을 거고, 회수하는 게 있을 거고, 전달하는 게 있을 건데, 이제 정보를 볼 때 여러분 암산이긴 해.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소재는요, 첫 번째 열병합 발전소에서의 원리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회수하는 기술일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난방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 또는 그 다음 단락이잖아. 글의 주제인 지역 난방, 뭐래요? 회수된 열로 데워진 물을 배관을 통해 인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송하는 방식. 봐봐. 공급한다, 수송한다. 글의 주제는 열 수송이네요, 그러면. 자, 그럼 이 단락으로 이어지는 주제 흐름을 잡으셔야 되겠고, 열 수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저희 블로그에다가 여러분 내신 문제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구조 처리에서 내용 이해도가 높아지고, 구조 처리 반복하면서 암기력도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빈칸들이라든지 외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해법이 보이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핵융합 에너지에서 그게 뭐니? 결합 에너지가 정답이었을 거야. 아마 서술은 2번 문제인가 그랬을 텐데, 그럼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외울 거냐고, 그 단어를. 빈칸은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걸 빈칸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20년 전에 나왔었던 수능 출제 매뉴얼의 원칙이었어요. 특히 영어에서. 그럼 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국어를 출제할 때도 적용이 돼. 그러니까 빈칸을 뚫을 때 지엽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뚫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물어봐봐야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단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야. 그래서 E는 MC 스퀘어였잖아. 그럼 M이라는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였던 거고, 그 질량 결손만큼, 그 에너지만큼이 뭐였냐? 결합 에너지라고 배우셨단 말이야. 그걸 공식으로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가 정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복하면 외워지겠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도 넓은데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럼 그런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다? 구조도 처를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소화도가 높아지면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역 난방의 정의 뭐라고? 열병합 발전소 열 회수 난방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열 수송의 효율성이야. 열 수송의 효율성이 글의 주제라는 걸 좀 잡고 계시고, 자, 그럼 열 수송의 효율성인데 상변화 물질이 있다는 거야. 자, 이 상변화라는 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니까 같이 잘 봐두시고, 자, 상변화 물질은 상변화를 할 때 수반되는 잡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자, 잡열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상변화라는 개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변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했을 때 그 상태가 바뀌는 게 상변화구나. 그래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죠. 1번 첫 번째 온도, 두 번째는 압력 변화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들이 그 예시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쓰자. 얼음 뭐냐? 고체지. 물은 액체죠. 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물은 액체죠. 수증기는 기체지. 자, 이러한 변화에는 열이 수반되는데 이를 잡열이라고 한대요. 아, 결국에는 잡열은 뭐야? 상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과구조 잡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비커에 일정량의 얼음을 넣고 가열하게 되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열을 가했더니 얼음의 온도가 높아졌어. 1단계 가열, 온도가 높아졌어. 0도씨에 도달하면 이제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봐봐. 자, 얼음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데 온도 변화는 0도니까 없어요. 하지만 상태 변화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그대로 0인데 상태가 바뀌는 거. 그럼 그 상태가 바뀐다는 것도 에너지 상태의 변화라고 친다면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고, 그 에너지를 잡열이라고 하겠대요. 자, 이는 지시어 세모치고 정리하면 그 열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아닌 상변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럼 잡열은 결국 무슨 얘기야? 상변화에 쓰이는 에너지, 상변화에 쓰이는 열을 잡열이라고 하는구나까지 왔어. 다시 한번 그래서 상변화에 쓰인 열을 뭐라고 하겠다? 잡열이라고 하겠다. 자, 왜 잡열이라고 그랬을까? 잠복해 있다, 숨어 있다는 얘기겠죠. 왜 숨어 있는 거야? 그렇죠.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잡열은 1. 물질마다 크기도 다를 거고, 2. 흡수와 방출의 원리가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 고체보다는 기체가 좀 더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이동의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고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잡열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한편 비커를 계속 가열하여 얼음이 모두가 물이 된 후에는 다시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열을 뭐라고 한다? 헌열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1, 2단락 벌써 내용이 정리가 한번 됐는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피지컬에 따른 습관이고 여러분의 판단인데 저는 이 정도에서 구조도 한번 그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구조도 한번 그리고 갈 거고 자 1단락 필기하시고 구조도 한번 그리신 다음에 제 거랑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아까 일찍 와서 푼 학생들은 구조들 다 그려놨으니까 별도로 제 거 바로 필기하시면 되고 늦게 온 친구는 자기가 필기한 다음에 구조도 또 따라오시면 돼요.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꽤 많네요. 자 1단락에서 지역난방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했고 자 지역난방의 과정이 크게 3단계일 건데 결국에는 열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 번째 열 수송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는 열 효율이에요. 아시다시피 효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난방을 할 수가 있겠니? 당연히 그 열 효율이 관여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 수송에 쓰이는 상변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인데 자 그러면 이제 상변화 물질이 이 단락의 주제가 되면서 크게 개념들이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상변화라는 게 뭐냐면 그래 상태의 변화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 들어가는 원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변화에 왜 이런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당연히 에너지 때문일 거야. 그 잡열은 뭐다? 상변화를 시키는 열 에너지를 잡열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상변화에 쓰이고 있으니 온도 변화는 0이겠죠. 상변화 중에는 온도 변화는 0이고 열의 전은 그대로 온도관이 상변화로 간다. 즉 열 에너지를 가했지만 열 변화가 없으니까 잠복한 열이다. 잡열이라고 하겠다. 그럼 반대로 열을 가했을 때 열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걔는 현열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언제 열을 흡수하고 언제 열을 방출할 거냐. 그래서 잡열 흡수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좀 더 활동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잡열 흡수가 될 것이고 반대로 활동성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열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더 안정적인 형태의 상변화가 되겠죠. 까지 원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이미 과학에서 연습하고 넘어오셨을 걸 바탕으로 아이디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앞으로 이론 과목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온다고 했을 때 빈칸을 뚫어도 뚫릴 거고 원리를 잡으라고 해도 잡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학교 내신 보면 딱 독서에서 내는 포인트들이 있고 저런 필기 포인트들이 다 출제 포인트야. 자 넘어가서 3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상변화 물질의 특성을 위해서 열 수송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열병합 발전소 넘버원. 그럼 봐봐. 아까 내가 예상한 대로 1단계 일단 열병합 발전소에서 넘어오는 과정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열병합 발전소 일어나는 건 뭐냐? 첫 번째, 수증기를 열교환기로 보낸대요. 열교환기로 이동한 수증기는 열 수송에 이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하여 물을 데운대. 자, 주어 잡아봐. 수증기가 물을 데운다. 자, 2단계는 그럼 뭐야? 수증기를 보내서 물을 데우고. 자, 여기 뭐가 있어? 이 물 속에 고체 상태의 상변화 물질이 담겨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에 섞여 있고 자 그래주지는 상변화 물질이니까 이 상변화 물질을 녹는 점은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다. 즉 물체 상태에 있다는 거죠. 물이 데워져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이 되면 당연히 상변화 물질 액체로 상변하게 되고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섞인 물은 열 교환기에서 나와서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기계실 열 교환기로 또 이동을 한대요. 자, 그럼 넘버링 해볼게. 첫 번째는 뭐라고? 열 병합 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보냈고, 두 번째는 물을 데우고, 그 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상변화 물질이 상변화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 교환기로 가고, 됐니? 자, 그리고 유의할 점은 얘가 액체 상태로 가야 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체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녹는 점 이상으로 유지해서 고체 상태 변화되지 않도록 순서여야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잖아. 4단락 내용까지 잡고 흐름을 좀 볼게. 자, 그럼 봐, 이제. 최종적으로 상변화, 열 교환기까지 갖고, 최종적으로 열 교환기까지 갖고, 자, 공동주택의 찬물에 열을 전달해. 1. 그럼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죠. 2. 그럼 당연히 아까 액체가 됐던 상변화 물질이 뭐가 되겠어? 고체가 되겠죠. 3.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잡열 방출하고 얘가 또 찬물을 데우죠. 그러니까 두 가지야. 일단 물 온도가 내려가면서 열 전달, 두 번째 잡열 방출하면서 두 번째 열 전달. 자, 그러면 두 가지 원리로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여기 물과 캡슐 사이의 상변화 물질은 찬물에 열을 전달하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자, 찬물에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일단 물을 데우는 난방의 과정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상변화 물질의 잡열을 방출하면서 온도를 높인다. 두 번째. 그럼 크게 두 가지 원리죠. 물의 현열과 상변화 물질의 현열 동시에 플러스 뭐라고? 잡열까지도, 상변화 물질의 잡열까지도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현열, 두 번째 원리는 잡열. 두 가지가 찬물을 데워요. 자, 그리고 4단계 난방을 하는 거죠. 5단계 다시 회수가 된대. 그런데 얘가 고체면은 이동을 못할 텐데 작은 입자 단위, 마이크로 단위였으니까 전달이 되나 보구나. 자, 오들락. 이와 같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성 방식을 활용하면 현열만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 방식과 달리 뭐가 더 장점이 있을 텐데 옛날에는 현열만 썼다면 얘는 현열 합집합 잡열을 쓴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되는데 온도를 낮춰서 전달하더라도 효율성은 높아진다는 거야. 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캡슐의 양이 늘면 잡열은 늘어나지만 당연히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과 구조도 잡으시면서 자, 구조도 그려봅시다. 자, 영상 끊습니다. 자, 여러분 1단락 주제 지역 난방이고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셋 다 써먹을 것 같았고 1단락에서 2단락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열 수송에 있어서의 열 효율이고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열 수송에 뭘 쓰냐? 상변화 물질을 쓸 건데 그럼 상변화 물질에 대한 개념, 잡열의 개념, 현열의 개념까지 설명이 됐고 아까 이거 설명했죠? 자, 그럼 이제 3단락으로 갈 거야. 3단락에서 그 과정을 설명이 첫 번째. 발전소의 수증기는 당연히 열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열교환기로 보내면 일단 물에 열을 데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문은 명시적이지 않겠지만 당연히 원리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발전소의 수증기가 물에 열을 가한다. 이거는 그럼 현열이죠. 동시에 상변화 물질도 일단은 현열 하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고체가 액체로 바뀐다. 잡열도 추가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4단락 주제 원리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열 효율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죠. 물과 상변화 물질의 현열도 쓰지만 상변화 물질의 잡열도 쓴다는 게 핵심 원리였기 때문에 얘를 안 낼 수가 없는 거거든. 자, 그러면 상변화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었고 이 상태로 수송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봐봐. 고체에서 액체로 된다. 잡열 흡수고요. 그러면 전달하는 과정에 온도가 좀 내려갈 거 아니야. 문제는 그러다가 얘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등호, 녹는적 동치면기 어느 점이지 녹는 점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고체로 굳어버리니까 상변화 원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온도 구간을 만들어주겠다까지 제가 표현을 했고 자, 마지막 4, 5단락인데서 이쪽까지 올 거예요. 이제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4단락에서 물을 통해서 현열을 높여주고 동시에 상변화 물질의 현열도 높아지는데 상변화 물질은 이 물의 어느 점보다는 높은 점에서 녹는 점 어느 점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상변화 물질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예,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서 잡열을 방출하는 게 핵심 원리잖아. 자, 그럼 이 원리를 또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그러면 현열과 잡열을 이용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상변화 물질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또 수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많이 써야 된다까지 얘기하면서 내용 정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필기 정리 끝나셨으면 이쪽으로 바로 문제 풀 거고요. 문제 풀고 봅시다. 16번.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다. 그렇죠. 1번 온도, 2번 압력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 변화. 이게 기본적인 정의고 여러분 이 1번 선지 좀 기억 좀 해놓으세요. 이거 그대로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커 보이죠. 왜? 상변화의 개념을 두 가지 온도와 압력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2번 선지 열병합 발전소에서 자,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야? 그렇지. 전기 생산하고 남은 수증기. 거기서 열을 회수해서 공급하는 게 열병합 발전소에서의 원리잖아. 얘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1번 선지, 2번 선지 이어서 박아놨으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고 세 번째, 상변화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질 수도 있어도 물의 이동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게 5단락의 주제 중 하나였으니까 자, 많았을 때의 장점은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 하지만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이동이 어려워진다는 거. 그러면 적당한 균형점 찾으셨어야 되는 거죠.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항응변화 물질을 활용하 열을 수송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이다. 역시 그래 주제 5단락 핵심 주제 원리 잡혔으니까 괜찮으실 거고 5번 선지. 상변화 물질 활용하 열 수송 방식 온수 공급관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를 기존 방식보다 높여야 된다. 자, 이걸 발췌독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얘는 뭐 때문에 상변화 상태에서 뭐가 있으니까
잡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지 않아도 전달이 가능한 거잖아. 왜? 잡열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존 방식보다 낮아도 되겠죠. 발췌독을 하셔도 되고 원리에서 5번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벌써 졸리네. 자, 17번.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제가 노력할게. 제 얼굴로 노력할 수는 없고 제가 노력할게요.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고. 다다음 주부터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다다음 주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 너무 기대하면 내가 부담돼서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미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 어떻게 일주일이면 바로 해결을 해. 이미 떠난 사람 자꾸 질척거리지 말자 우리. 너희는 보고 있으면 깔끔히 빨리 잊고 다른 여자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그 옛 못 잊으면서 새로 남자 사귀었던데요. 새로 남자 헤어졌던데요. 그런 얘기를 왜 다 알고 다니시는지. 자, 17번 볼게요. 기억, 잡열. 그리고 여러분, 남의 여자 탐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새로운 사랑 찾아 떠나세요. 자, 봅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눈을 넓히세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기억에 대한 의미. 보자. 내가 비행기를 예약한 이유가 있지 않겠니? 자, 물질마다 크게 다르다,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개념들이었고, 자, 숨어있는 열이다, 기본적인 개념들이었죠. 상변화 때 흡수 방출도 핵심 원리들이었고, 그 핵심 정보들이 1, 2, 3, 4번에 다 박혀있고, 정답은 5번인데, 봐봐. 잡열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였어요? 현열이었지. 역시나 그걸 가지고 답 만든다는 거 보이실 거고, 자, 얘도 그냥 풀고 끝날 게 아니라, 자, 잡열이 있고, 현열이 있고, 잡열은 뭐라고? 네. 온도 에너지가 가해지더라도, 얘가 온도 변화는 0이지만 상변화가 있다. 현열은 뭐라고? 온도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다른 것의 온도가 바뀌게 되는 거. 이해되셨죠? 정리해 놓으시면 잡열과 현열의 개념 가지고 5번 정답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 거 연습하시고. 자, 이걸 도식화하는 게 18번 구조도 순서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꼭 하시라는 거고 19번도 구조도 순서예요. 잡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내신 서술형 문제가 딱 18번, 19번 같은 스타일로 박혀.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필기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보기는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수송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래주는 열수송 과정이죠. 자, 그럼 열병합 발전소의 열교환기에서 온수 공급관 회수관. 자, 순서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겠죠, 회수관으로.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온도는 얘가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 얘일 거고, 열 교환기에서 일어나고 난방기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온도가 떨어진 상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의도 파악해야 되니까 1번 선지부터 보자. A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가야 잡열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잡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선지 괜찮으실 거고, 2번 선지 B에서 물에 있는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1, 2번 같은 선지라 그랬었죠. 3번 선지 봐. B와 E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여기서는 뭐로 갔다가 액체로 갔다가 여기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서 뭐를 방출? 잡열을 방출했으니까, 자, 다시 돌아올 땐 당연히 뭐로 돌아오겠어요? 고체로 돌아올 것이고, 이게 B와 E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어요? 역시 그게 3번이어야 되겠죠. 정답 3번 보셨을 거고. 자, 4, 5번 선시입니다. 자, C에서 공동주택의 찬물은 현열 플러스 잡열로 전달된다. 핵심 원리였죠? 현열 플러스 잡열. 자, 5번 선지. 이를 통해서 회수된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다시 A에서 재활용한다. 뭐 어렵지 않게 판단 가능하셨을 거고, 필기 끝났으니까 그 다음 문제 19번 볼게요. OMR 쓰라고 해도 오른쪽에 답이 있으니까 다 뺏겨버렸겠네. 자, 혹시 안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한 건가요? 자, 보기 1과 보기 2. A기업에서 녹는 점이 15도씨의 상변화 물질을 벽에 넣어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더라도 벽의 온도를 일정히 만들 수가 있었다. 봐봐. 상변화 물질이 있었으면은, 자, 얘는 어떤 상태가 돼? 그렇죠. 온도, 즉 열 에너지를 뭐로 바꿀 수가 있어? 상변화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원리는 델타 T가 0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델타 T를 0으로 유지한다. 상변화는 있지만 그게 바로 뭐라고? 벽의 온도 일정하게죠. 자, 그럼 보자 여러분. 자, 기체 상태면은 당연히 다 날아가 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변화 상태는 당연히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 그렇지, 봐봐.
자, 벽의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뭐 하는 거야? 잡열을 흡수하는 거죠. 잡열 흡수니까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는 거지.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고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하겠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건 액체가 될 것이고, 이때 잡열을 뭐 한다고? 흡수한다고. 잡열 흡수. 자,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당연히 유지되는 게 핵심 원리니까 정답 1번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셨을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영상은 잠깐 끊겠습니다.